승부조작 혐의 손준호 영입한 최순호 단장. 다음에 이런 문제는 더 세심하게 판단할 것. 사과 영구징계에 따른 피파 해석은 아직. 수원FC 최순호 단장이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된 손준호 이슈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소속 배지환 수원시의원에 따르면 이날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의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손준호가 처한 사법적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나 또한 명확한 근거를 찾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수의 입장을 존중해서 영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북현대가 손준호의 중국 리스크를 염두에 둬 최종적으로 손준호를 영입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양구단의 상황이 달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만약 중국에서의 리스크가 터질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였다. 배상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수원에서 뛰던 손준호는 지난 9월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결국 수원과의 계약도 해지됐다. 손준호는 중국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지난해 5월 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된 뒤 올해 3월 석방돼 귀국했다. 이후에도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붙잡혔던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 풀려난 것인지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던 손준호는 6월 수원FC에 입단해 K리그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최 단장은 손준호 영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최 단장은 만약 내게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전보다 훨씬 세심하게 판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내 생각과 축구팬들, 언론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단장은 손준호가 아직 국제축구연맹 FIFA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피파는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 불충분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중국 측이 한 달간 내용을 보완해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피파가 아직 정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최 단장은 축구계도 마찬가지다. 피파 위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손준호와 계약 당시에 판단했다며. 피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손준호는 지금도 어디선가 축구선수로 활동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2. 배지환 위원, 수원FC, 최순호 단장 손준호 선수 영입 시 안전장치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대비 축구팬들 의견 받겠다. 26일 진행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준호 선수 영입 문제와 수원FC 성적 및 관중 확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최순호 단장이 단장으로서의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배지환 위원은 수원FC 관련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수원FC는 성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상위 스플릿에 진입 이후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며 현재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원FC가 상위 스플릿에 진입한 후 성적이 좋지 않아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했다며 평균 관중 수도 2023년과 2024년 모두 약 5,000명대로 거의 증가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순호 단장은 취임할 때 관중 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1만 명을 목표로 했었다. 1만 명이 평균 관중만 되면은 마케팅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고 수익 증대에도 아울러 일어나게 된다. 고 평균 관중 1만 명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관중 증대는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2년 더 제게 주어진다면 약 7,500명 정도로 확대하는 데 매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지환 위원은 손준호 선수 관련 다른 의원들이 질의는 하셨지만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셨다며 최순호 단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순호 단장은 피파 위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손준호와 계약
당시에 판단했다며. 피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손준호는 지금도 어디선가 축구선수로 활동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내 생각과 축구팬들, 언론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단장은 우리도 다 준비해서 만약 문제가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수순을 마련해뒀다고 항변하며, 다만 전북에서는 그 계약 수준은 우리와 같았지만 하나가 더 있었다. 만약 중국에서의 리스크가 터질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였다. 배상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최 단장은 전북의 후원사는 현대자동차다. 손준호의 중국 리스크로 현대자동차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 손준호가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손준호가 전북과 계약을 포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배주환 의원이 다시 수원FC가 손준호 선수와 계약할 때 배상 조항을 넣었는지 알았냐고 질문하자, 최순호 단장은 수원FC는 당시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으며 통상적으로 선수 계약에는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주환 의원은 최순호 단장은 단장으로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충분한 준비와 전략이 있었는지, 구단의 성적과 관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12월 2일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을 통해 축구 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더 의미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3. 구겨진 K리그 자존심, 챔피언, 울산의 ACL이 오전 전패 굴욕.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26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2024-25 아시아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ACL이 리그 스테이지 5차전에서 한 명이 퇴장당한 상하이 하이강 중국 A1에서 3으로 졌다. 울산 팬은 물론 K리그 팬 모두에게 충격적 완패였다. 울산은 전반 31분 리앙의 퇴장으로 수적 우세를 잡고도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하더니 마티아스 바르가스에게 해트트릭을 허용. 참사 수모를 겪었다. 오는 30일 열리는 코리아컵 결승 포항 스틸러스전을 대비해 전력을 아낀 것도 아니었다.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 조현우가 피로 누적으로 결장했으나 주민규, 이청용, 고승범, 보야니치, 김영권, 이명재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선발로 나섰다. 여기에 김판곤 감독은 야고, 아타루, 루빅손, 아라비제 등 외국인 선수들을 교체 카드로 활용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썼다. 그러나 울산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전반 11분 만에 공을 뺏긴 뒤 전개된 상하이 하이강의 공격에 허무하게 실점하더니 전반 23분에는 고승범의 치명적 패스 실수로 추가골을 내줬다. 후반 38분에는 수비 숫자가 훨씬 많았음에도 느슨한 압박으로 중거리포까지 얻어맞았다. 단순히 상하이 하이강 외국인 선수 바르가스, 오스카의 뛰어난 개인 능력에 농락당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 울산은 경기 내내 상하이 하이강의 수비를 흔들 법한 예리한 공격을 펼치지 못하면서 몇 번 안 되는 상대의 반격에 뒷문이 너무 쉽게 뚫렸다. 선수단 평균 연령이 높아 전체적으로 기동력까지 떨어졌다. 홈 경기에다 수적 우세의 이 점도 전혀 살리지 못했다. 문제는 울산의 이런 부진한 경기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은 ACL이 리그 스테이지 5경기를 치르면서 승점 1도 따내지 못했다. 무려 13골이나 허용하면서 득점은 딱 1골이다. 주민규가 상하이 하이강전을 통해 433분 만에 겨우 1골을 넣었다. K리그 1에서 역대 4번째 3연패 위협을 달성한 팀이 아시아 무대에서는 동네북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다. 광주FC 3승 1패와 포항 2승 2패 선전하고 있지만 챔피언 2수모를 당하고 있으니 외부에서 판단하는 K리그 1 수준이 긍정적일 수 없을 터다. 울산은 앞으로 상하이 선화, 중국, 부리람 유나이티드, 태국, 산둥 타이산, 중국을 차례로 상대한다.
이 3경기를 다 이긴다 해도 동아시아 12개 팀 중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16강 토너먼트 진출권 획득 가능성이 희박하다. 울산과 8위 상하이 하이강, 승점 7, 위 격차는 승점 7이다. 참혹한 경험을 하는 울산을 향한 걱정은 이번 ACL에 그치지 않는다. 울산은 2024 시즌 K리그 1 우승팀 자격으로 2025에서 26시즌 ACL에 다시 나선다. 어떤 준비도 없이 지금 같은 수준에 그친다면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울산이 K리그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2025 국제축구연맹 FIFA 클럽 월드컵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4. 팔레스타인전 무승부 여파 한국 축구 FIFA 랭킹 한 계단 하락 전망.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올해 마지막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이 지난달보다 한 계단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전 충격적인 무승부 여파다. 27일 FIFA 랭킹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풋볼 랭킹에 따르면 한국의 11월 FIFA 랭킹 포인트는 지난달보다 4.48점 떨어진 1585.45점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달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쿠웨이트를 3에서 1로 꺾으며 3.38점을 얻은 반면 팔레스타인전 무승부 여파로 7.86점이 줄어드는 탓이다. FIFA 랭킹 포인트는 월드컵 본선이나 월드컵 예선, 친선 경기 등에 따라 비중을 다르게 두고 홈 원정 여부와 두 팀의 FIFA 랭킹 격차 등을 토대로 결과에 따른 점수가 산정된다. 중립지역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에서 무승부를 거두고도 팔레스타인은 7.86점을 얻고 한국은 7.86점을 잃게 된 배경이다. 한국이 11월 4.48점을 잃는 사이 오스트리아가 0.67점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순위는 뒤바뀔 전망이다. 앞서 7월과 9월 모두 23위를 유지했던 한국은 지난달 22위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지만 다시 23위로 떨어진 채 올해 A매치 일정을 모두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5위, 이란이 19위를 유지할 예정이다. 대신 일본과 이란은 11월 각각 7.69점과 7.73점을 더해 한국과 격차를 더 벌렸다. 이어 호주는 사우디아라비아전 0에서 0 무승부, 바레인전 2에서 2 무승부 여파로 8.63점을 잃고 24위에서 26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역시 46위에서 48위로 순위 하락이 예고됐다. 파울루 벤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 UAE는 68위에서 63위로 5계단이나 순위가 오를 전망이다. UAE는 앞서 키르기스스탄을 3에서 0으로 완파한 데 이어 카타르를 5에서 0으로 대파하며 무려 24.23점을 쌓았다. 중국은 92위에서 90위로 순위가 2계단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같은 조에 속한 이라크는 56위, 요르단은 64위, 오만은 80위로 지난달 대비 순위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팔레스타인은 101위, 쿠웨이트는 134위로 올해 A매치 일정을 마치게 된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브라질로 이어지는 톱 5에는 변동이 없고 벨기에가 6위에서 8위로 떨어지는 대신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순위를 한 계단씩 올라 6위에서 7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가 10위에서 12위로 떨어지는 사이 독일이 다시 톱 10에 복귀할 전망이다. 11월 FIFA 랭킹은 28일 공식 발표된다.